네, 안녕하세요.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전에 보여드렸던 M850i에 이어서 M850i 컨버터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리모트 컨트롤로 지붕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지붕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시간은 15초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생각보다는 더 빠르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컨버터블의 장점이죠. 항상 실내 공간을 차 밖에서 뭐든지 다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쿠페는 이 기능이 없죠. 썬루프 정도에서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썬루프에서는 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 컨버터블만 누릴 수 있는 특혜라 보이고, 그리고 차를 뒷자리 탄다고 뭐 여기를 짚고 뭐 이렇게 점프해서 탄다는 거는 예전에 전자적인 장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차들만 가능하고, 최대한 이런 차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죠. 또 차도 아끼는 차원이고. 자, 그리고 보면 또 쿠페와 다른 점이 하나, 이 목에 히팅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사실 중요하냐면, 이 컨버터블이나 파노라마 썬루프를 열고 당길 때는 여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약간은 춥고 시원한 바람이 불 때가 더 좋은데, 그럴 때 아무리 안에 히터를 틀고 열선 시트를 튼다 하더라도 이 목 주변이나 얼굴은 약간 춥게 돼 있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는 이 히터를 틀면 여기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돼서 목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쿠페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이번엔 리모컨으로 지붕을 닫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창문까지 닫히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모컨으로 지붕을 열고 닫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컨버터블이다 보니까 지붕의 무게가 좀 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게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로백 테스트를 했을 때 쿠페는 3.7초가 나오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4.1초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같은 컨디션이면 컨버터블이 훨씬 제로백이나 제로 200이나 이런 가속력 테스트에서는 쿠페보다는 좀 뒤지게 되어 있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앞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M850i 쿠페와 다른 점은 전혀 없어요. 단지 저기 그릴을 보시면 그릴이 약간 텅스텐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저 키드니 그릴의 색상이 좀 다를 뿐이고 기능이나 모양 등은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뒷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모습은 쿠페하고 그렇게 다른 점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뒷모습은 확실히 지붕도 다르고 이래서 좀 달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뒷모습 모양이 이게 좋으실지 안 좋으실지 참 궁금하네요. 나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앞바퀴는 245, 35에 20인치예요.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 스포츠 3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275에 30에 20인치입니다. BMW의 M 패키지가 있는 차들은 대부분 앞뒤 타이어가 다르죠. BMW의 시그니처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SUV나 기존의 앞뒤 바퀴가 같은 사이즈로 쓰였던 여러 브랜드들이 최근에 들어서는 앞뒤 바퀴 사이즈를 좀 다르게 장착되어 갖고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버터블과 쿠페와 가장 다른 점이 물론 지붕의 시스템도 다르지만 그 지붕의 시스템에 의해서 트렁크 쪽 공간이 많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제가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는 리모컨으로 이렇게 열게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게 루프 커버 같은 거예요. 이거를 제껴두면 트렁크 공간을 훨씬 넓게 쓸 수가 있죠. 하지만 루프는 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야만 뚜껑을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혹시나 실내에서 주행 중에 뚜껑을 열고 닫는데 왜 안 열릴까 이럴 때 보면
차가 고장이 났다기보다는 대부분 이 지붕이 들어갈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이 레버가 이렇게 닫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닫혀 있으면 지붕의 루프는 열리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저 안에 5대5 시트를 이렇게 눕힐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당기고 요거를 당기면 시트가 잠겨있던 락이 풀리게 돼 있고, 락이 풀린 상태에서 자리에 와서 양쪽을 이렇게 제끼면 웬만한 긴 짐과 큰 짐들은 이 통로를 통해서 짐을 실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엔진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M850i 쿠페하고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세차 냄새 여기서 정말 많이 나네요. 저는 엔진룸에서 나는 이 세차 냄새 너무 좋거든요. 이 차도 세차 냄새 아주 많이 납니다. 근데 이 차는 컨버터블이라서 엔진룸은 거의 같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하체 부분에선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쿠페같이 모든 셰시가 연결이 되지 않고 위에 셰시 부분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서 그걸 보강을 해주질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뚜껑을 열고 닫을 때 뚜껑이 맞질 않아서, 예전에는 서킷 한번 이렇게 컨버터블 타고 왔다가 뚜껑 딱 닫았는데 뚜껑이 안 닫힌 경우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게 이제 하체 보강이 안 돼 있으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도 제가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99% 하체 보강된 부분은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4400cc 가솔린 엔진이고요. 이 엔진의 커버나 이런 형태는 지금 나오는 8기통 BMW의 엔진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실내를 보고 계신데 M850i 쿠페하고는 모든 기능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기능 자체는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한번 실내를 쭉 보시기 바랄게요. 저번보다는 시트도 더 이쁜 색깔이고, 그리고 왠지 컨버터블이니까 개방감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께 좋은 그림을 보여드리는 걸로 저는 만족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제가 찍는 기술이 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 공간을 보시면 오히려 쿠페보다 더 좁게 느껴지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붕을 저장할 수 있는 이쪽 공간 때문에 보면 뒷자리 공간이 훨씬 좁아요. 지금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도 지금 제 키에 맞춰서, 제 키가 183인데 거기에 맞춰서 시트를 고정해 놓으면 뒷자리는 거의 아이들도 앉을 수 없을 정도의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짐을 보관하는 공간으로만 활용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쿠페는 이거보다는 공간이 좀 있어서 어린 아이 정도는 충분히 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제껴 보더라도 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거밖에 없어요. 혹시나 지금 현재 탈 때 이 공간을 보고 탔다가 타고 난 다음에 의자를 다시 원위치를 가면 발이 끼게 돼 있거든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게 발이 끼게 되면 의자가 멈춰요. 약간 앞으로 움직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다치거나 이러진 않을 텐데, 그래도 주의해서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실내를 스킵하기는 좀 서운하니까요, 제가 대략적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와이어리스 차징 스테이션 있고요. 큰 폰도 다 무리 없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모니터를 보시면 다른 기능은 전혀 없죠. 이 부분은 만약에 궁금하신 게 더 자세한 게 있으시면 제가 쿠페에 올린 부분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 이 BMW에 처음 시작한 스크린 미러링 그대로 달려 있고요. 인테리어 라이트 컬러 선택하실 수 있고요. 보면 이렇게 빨간불 깜빡이죠. 이것도 이 차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워닝 기능이에요. 이 차도 있습니다. 자, 이 차도 드라이브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 없는 상황에서 문을 열고 브레이크 페달을 띄면, 브레이크 페달을 띄면은 P로 들어가네요. 제가 이게 3 시리즈 때 이 브레이크 페달 띄는 게 사실은 좀 겁이 나고, 이 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띄는 것 자체가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시도를 안 해봤는데, 저희 구독자님께서 이 부분을 가르쳐 주셨어요. 문을 열을 때 P로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차도 문을 열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뛸 때 그때는 P로 들어가게 돼요. 차가 상당히 울컥거리는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니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단지 이제 이 차는 물론 수동 미션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수동 미션이 있는 차들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이드 브레이크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수동 미션이 있는 차들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에 놓고 바로 시동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로 가고요. M850i 쿠페 할 때도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더블 체크하는 차원으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N 모드에서 시동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 모드에서 시동을 꺼도 M 모드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페달 한번 떼어볼까요? 네. 이 M 모드에서 브레이크 페달 띄면은 차는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 모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뉴트럴 모드를 통해서 주차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전혀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동 켜고 계기판을 보도록 할게요. 컨버터블이라고 해서 저 보면 이 안에 컨버터블 그림 있는 거 말고는 쿠페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죠. 이 계기판은 850i도 그렇고 뭐 X5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X7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 요런 도어 트림 같은데 크롬이 써있는 부분 좀 고급져 보이죠. 그리고 기본 오디오는 할만 카든이 들어가 있고 확실히 빨간색 시트가 이쁜 것 같아요. 되게 질릴 줄 알았는데 저도 제 차 중에 빨간색 시트 있는 차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살 때 와이프한테 이거 질리지 않겠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질린다는 소리 안 하고 잘 타는 거 보면 이 빨간색 시트는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이 빨간색이 중국인들한테 인기가 많은 컬러예요. 이게 골드색이랑 빨간색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국인들이 이런 고급차들 많이 사주는 동네에서는 이 빨간 시트가 어떻게 보면 메인 옵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선루프도 없고 이 위에 루프 자체가 뚜껑이잖아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을 앉았을 때 헤드룸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 패신저 사이드에도 지금 시트를 그래도 낮춰놓은 편인데 이 공간이 이 정도 공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키가 더 크신 분들은 헤드룸이 좀 작아서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해보는데 사실은 이런 컨버터블을 타면서 대부분의 컨버터블들이 이 지붕을 높게 만들진 않기 때문에요. 이런 좀 헤드룸이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타는 차가 바로 이 컨버터블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머플러 사운드를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운전석에서 머플러 사운드가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모드로 놓고 악셀링을 할 예정이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로 놓고 들려드릴게요. 오, 스포츠 모드에 놓고 하니까 엄청난 양의 팝콘이 튀기는 듯한 소리가 들리죠. 사운드는 웬만한 M3, M4보다도 훨씬 더 크고 더 웅장한 소리가 들려요. 오늘도 아쉽지만 부족하나마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